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저는 어제 3프로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 출연을 해서 최근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비단 3프로뿐만 아니라 다수의 그 인터넷 매체나 방송국에서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뉴스, 특히 경제에 관한 뉴스와 해석을 들으려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중국 뉴스를 보는 이유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엔지니어고요. 경제 전문가라기에는 전문 지식이나 배경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중국 전문가 소리 듣기에는 학문적 연구나 또 관련된 커리어도 사실 없죠. 저는 그저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중국인들과 많이 사귀었고 그리고 많은 곳에 가봤고 그런 생활 경험에서 우러난 시각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한 이야기가 진리라든가 꼭 옳다든가 이런 말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 사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서 나온 추론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제 3프로에서 마지막으로 앵커가 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 대답은 신질 생산력이고 과학기술 개발로 타개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그 장면이 약간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질문하는 장면과 대답하는 장면만 딱 들으면 제 대답은 정말이지 생뚱맞은 것이 될 거기 때문이죠. 제가 관찰하기에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 이렇게 걱정하던 참에 오늘 아침에 본 홍콩의 에이시아 타임즈의 기사가 관련된 상황을 잘 정리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주말 동안 시진핑 팀과 조급한 시장 간의 마찰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중국 당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를 재촉하고 있죠. 결국 최근에 중국 재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규모 부양책 그리고 고착화되는 디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부의 정책이니만큼 특별 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정부에 줘서 일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하고 대부분은 경기 진작에 사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또 그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2조 위안 정도랄까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3조 위안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전문가는 3년간에 걸쳐 6조 위안 정도 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카사노바 같은 사람은 이 2조 위안 중에서 1조 위안은 은행에 줄 거다. 그리고 1조 위안은 지방정부에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류징이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재무부가 이런 식으로 소위 재정정책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환영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만족을 하는가? 그게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히 어느 정도 푼다고 얘기를 아직 안 했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인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특별국채 발행이 확정이 되니까 아직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되고 있는 규모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류스진입니다. 이 사람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이 4조 위안을 풀어가지고 경기부양책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더 엄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중국 연간 GDP의 약 10%에 해당이 되는 10조 위안 이상을 경기부양책으로 내놔야 된다. 그것도 1, 2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칭화대학의 리다호이 교수는 1조 위안 규모의 바우처를 발행해서 물건을 살 때 20% 정도를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5조 위안 정도의 경기 진작 효과를 내자. 이렇게 제안한 적도 있었죠. 이렇게 규모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런 암시를 내는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리 크루즈 같은 사람은 재정 지출을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세부 사항을 얘기를 안 해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올해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많은 지원이 발표될 걸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만큼 쓰는지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보류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아직 모자라 더 많은 지원책을 내놔. 뭐 이런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비슷한 시각으로 모건 스탠리의 싱즈창 같은 사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소 실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재정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를 지방정부의 부채, 특히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부채를 중앙정부로 채권자를 바꾸는 정도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이고 소비 촉진 정책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카를로스 카사노바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2조 위안 중에서 1조 위안은 국유은행으로 가서 경제 진작과 부동산 지원에 쓰인다면 나머지 1조 위안 정도가 지방정부로 간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조 위안도 성에 안 차는 판에 뭐 실제로 경기 진작에 투입되는 건 뭐 1조 위안 정도에 불과하지 않냐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내놔야 시장은 만족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이런 정책이 연달아 나와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견해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는 이미 해결책을 다 내놨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신질 생산력 정책이죠. 그리고 이 신질 생산력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된 더 큰 정책은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경제라는 정책입니다. 이 쌍순환 경제라는 말 최근에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 이 거시 경제의 중장기 정책이 쌍순환 경제라는 것을 저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중국 정부는 바로 이 쌍순환 경제 그리고 신질 생산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진작책을 내놓든 뭐 우주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이런 걸 내놓든 간에 지금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모든 국가 정책에는 일관된 방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축약해서 설명하라면 지금으로서는 신질 생산력이 가장 합당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콩 아시아타임즈의 기사는 이렇게 지적을 했죠. 즉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 시진핑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은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끄는데 거의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곧바로 신질 생산력과 같은 의미죠. 신질 생산력이라는 게 과학기술 혁신을 해서 과거 경제체제의 연장선상이 아닌 혁신과 창의에 의한 전혀 새로운 경제체제를 이룬다는 것. 그게 신질 생산력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의 경제 난맥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저는 과학기술 개발로 대처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시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대답이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지 매그너스 같은 사람은 현재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 초점은 GDP 성장률 소수점 몇 자릿수가 얼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정부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 또는 실마리를 제대로 잡고 싶어 하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했죠. 즉 중국 지도부의 경제정책의 방향, 그 전략적 의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최근 연이어내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모든 목적과 기대 효과가 신질 생산력에 두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질 생산력 정책이라는 것이 그 정책 집행 수단이 과학기술에 두고 있는 이만큼 앞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질 생산력과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까지는 아마도 시장은 충분치 않아. 더 효과 있는 정책 내놔. 더 구체적인 정책 내놔. 더 큰 정책 내놔. 이렇게 요구를 계속할 것 같고 중국 정부는 그에 대응해서 또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내놓겠지만 그 역시 본질적으로 신질 생산력 정책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국 정부는 이렇게 하려는 거구나 라고 그 의도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